안녕하세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치러진 2022년 간호직 8급 시험에 대한 문법 문제에 대한 해설과 함께 전반적인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간호직 공시생들의 평균적인 실력이나 간호직만의 출제 경향 같은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 시험들에 비추었을 때 이번 간호직 시험 난이도가 어땠었는지 그것들 위주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는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고요. 영상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의 구성은요, 맨 처음에 풀어보기 섹션이 있고요.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나서 제 해설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총평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난이도 총평은요. 어휘는 중하에서 하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문법 또한 중하에서 하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라는 시험 자체가 영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는 있지만 특정 난이도 이하로 떨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중난이도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직 시험, 교행이나 일반직들이 보는 이런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는 영어로 인해서 점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90점에서 95점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직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90점에서 95점을 받아야지 손해를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직 혹은 교행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았으니까 바로 문법 문제들을 빠르게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정답 2번이죠. 자, 쭉 보니까 He is angry with himself now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봤을 때 출제 포인트가 뭔지 짚어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옳게 사용됐는지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에 상세 해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보니까 I stopped to talk and looked arou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죠?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의미가 되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런데 해석엔 뭐라고 나와 있죠? 말하던 것을 멈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stop 다음에 ing를 써야겠죠. 아, 2번이 틀렸다는 거 짚어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3번 선지.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 포인트가 총 2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의 구조를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hardly 라고 하는 표현이 일종의 부정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된 출제 포인트는 what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what이 이끄는 관계사 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believe의 목적어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he was hearing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있죠. 아, 그럼 what은 뭐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4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There were a number of different op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나오면 수일치를 어디에다 시키는 거죠? 뒤에 나오는 주어에다가 맞추는 거였죠. 오케이. 그런데 a number of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에 복수 주어를 가져오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명명백백하게 s까지 붙어 있네요. 아, 복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there were 이렇게 쓴 거 맞겠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출제 포인트 너무 뻔하죠. 뭐죠? remember 다음에 ing죠. 이거 뭐랑 비슷해요? 방금 전에 봤었던 죄송합니다. stop to 부정사가 맞니? stop ing가 맞니?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remember ing라고 하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고 remember to 부정사라고 하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아마도 출제 포인트였을 거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얘 같은 경우엔 제가 출제 포인트를 짚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마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게 옳은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따로 해설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딱 봐도 뭐죠?
running over 이게 관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트럭에 치이는 것인데 run over 그러면 치다라는 의미니까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죠? 수동태로 바꿔줘야겠네요. 동명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쓰면 되죠? being 다음에 pp를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나의 어머니는 종종 영화를 보는 중에 잠이 드신다. My mother often falls asleep while watching a movi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요.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while watching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falls asleep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fall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떨어지다라고만 기억하면 안 되죠. 자, 제가 적는 단어들은 외우시는 겁니다.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따라 읽으세요.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다시 fall, get, go, grow, become, turn. 이 친구들은요. 뭐뭐가 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뭐뭐가 되다라는 건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죠. 그쵸? 뭐뭐가 되다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뜻이 비어 있죠. 뜻이 불완전하네요. 그러면 뒤에 뜻을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보어가 반드시 나와줘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falls의 보어로 뭐가 나온 겁니까? asleep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온 거죠. 그런데 asleep 같은 경우에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잖아요. 그쵸? alive, asleep 이런 애들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요. 반드시 서술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서술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뭐예요?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한다는 게 되는 거죠. 서술적 용법의 반대말이 뭐죠? 한정적, 제한적 용법인데요. 제한적 용법이라는 건 뭐죠?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fall asleep에 대한 부분은 해설한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while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뒤에 ing가 나와 있죠. 아, 이거 뭐예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의미상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ing가 와야 되는지 pp가 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my mother 얘가 주어라고 봤을 때 문장 해석이 이상한 게 있나요? 없죠. 내 엄마가 종종 잠에 들어. 언제? 내 엄마가 영화를 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는 my mother이 될 거고, 그러면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으니까 얘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 옳겠고요. 내 엄마가 보는 거니까 능동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겠네요. 그래서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옳은 번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로 최근에 공식 기출대로 보면요. 거의 다 분사 혹은 분사 구문이 능동으로 써야 되는지 수동으로 써야 되는지 이것들을 꼭 선지에 집어넣거나 정답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분사가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조금 더 길게 한 거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He is the person I need to talk to about my daugh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구문 분석을 잘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the perso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근데 명사 다음에 또 명사,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 뭐가 생략돼 있겠다? 관계사가 생략돼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계사 다음에 바로 주어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생략된 관계사는 둘 중 하나겠네요. 어떤 거? 관계 부사이거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거나. 그쵸? 그럼 목적격 관대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I need to talk to 다음에 전치사 to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아, 그러면 이거 뭐가 되겠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법상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1번을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about이 연달아 나오잖아요. 그런데 about이 연달아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였죠? about my daughter. 얘는 따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to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생략되어서 얘가 관계대명사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겉보기에는 to, about이 연속돼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빠진 목적어가 있었던 자리라는 거, 빠진 요소가 있는 자리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공시 문제들은요, 막 엄청나게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법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사 파트,
분사 파트를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구문들을 충분히 연습하셔야만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My final exams are starting next week, so I have got to study hard. 여기선 출제 포인트가 두 개라고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hard 이 부분이랑 are starting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진행형이 미래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본 것 같고요. 두 번째, hard라고 하는 분사는요.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왜? hard는요.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부사로 hard와 hardly를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출제 포인트는 여기에 맞췄을 것 같은데 hard라고 하면 우리가 꼭 형용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겠지만 형용사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고 부사도 가능하다고 부사로 무슨 뜻인데? 열심히란 뜻인데 그러면 hardly는 뭔데요? 예, hard ly 붙은 거 보니까 당빠 부사겠죠. 그런데 뜻이 뭐가 돼요?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걸 구분할 수 있니 없니를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 포인트를 제대로 물어본 좋은 선지가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이 정답이죠. 왜? that부터 끝까지 괄호를 쳐보면요. 자, 주격관계대명사는요. 원래 뭐였죠? 앞에 나온 주어랑 똑같은 명사가 빠지면서 관계대명사로 바뀐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와 능수동 일치는 누구랑 맞추는 거예요? 앞에 나온 선행사랑 맞추는 거죠. 왜? 여기 나왔던 that이 원래 뭐였으니까 선행사랑 똑같은 명사였을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incidents, s가 붙었으니까 뒤에 were 나온 거? 아, 옳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the incident,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happen은 무슨 동사죠?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는 수동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were happened가 아니라 뭐가 돼야겠다? happened가 돼야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I was just going to clean the office, but someone had already done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도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과거 표현과 대과거 표현을 제대로 알 수 있니? 라는 걸가 될 것 같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돼 있었다. 이 표현인 것 같고요. was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되냐면 하려고 했는데 의도가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아마도 출제 포인트로 이것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done it 이겁니다. done it은요. 일종의 대동사 표현이고요. 동사의 대용형 표현이라고도 부르고요. 얘가 가리키는 게 뭐가 될까요? 앞에 나온 clean the office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lean the office를 대신하는 대동사 done it이 사용됐다는 걸 아니 모르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죠. 자, 1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 speaker said a few things that was interesting. 자, 이거 제가 정말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출제 포인트는 너무 명확합니다. A few 이건데요. A few는요. 뜻이 뭐죠? 적은 이란 뜻이죠. 이거의 반대 단어라고 불리는 게 뭐죠? few인데 few는 무슨 뜻이에요? 거의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a few나 뒤에 마치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적다라고 하니까 단수가 와야 될 것 같죠. 거의 없다고 하니까 단수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밖에 없으면 왜 적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라고 말을 하겠지. 그쵸?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하나 있다고 하면 되지 왜 거의 없다고 말을 하겠어요. few나 a few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복수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복수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뒤에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의 동사는요. 어디에 수일치해야 된다고? 선행사에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띵 단수로 나왔으니까 was 쓴 거 맞을 테지만 원래대로 a few things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뭐로 고쳐줘야 돼요? were로 고쳐줘야 되겠죠. 오케이, 이게 출제 포인트였을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We saw John coming back with a drink in his h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제 포인트는 아마도 coming일 겁니다. 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5형식 파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요. 보어니까 형용사나 명사로 사용되는 친구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준동사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가지고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죠. 플러스 ing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지 말고요. 동명사였어도 명사적 용법이고 현재 분사였으면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당연히 분사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pp 같은 경우에도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사용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오형식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약간 예외적인 친구들이고요. 어떻게 예외가 되느냐? 얘네 뒤에는 뭐가 나오지 못해요? 투부정사가 나오지 못하죠. 대신에 to를 제외하고 사용하는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물론 의미도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생기게 되냐?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사역동사는요, 기본적으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so 같은 경우에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니까 뒤에 ing를 가져오는 거 괜찮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This book is one of the best novels I have ever read.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출제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 수식해주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I have ever read. 현재 완료가 사용되고 있다. 뭐 이거 말고는 출제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걸 오답으로 내기도 더 힘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We were absolutely amazed at the response to our appea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좀 모호한데 아마도 amazing이 맞니? amazed가 맞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고 놀라는 게 타인이에요? 나예요? 내가 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pp가 사용된 게 옳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들만 빠르게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제가 일부러 말을 좀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혀도 꼬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에는 이렇게 대충 해설하는 게 아니라 다음 강의는 상세한 해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제를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세하게 제가 여기에 적어둔 출제 포인트와 검토 포인트를 모두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시고 아, 나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설명드리니까 다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에 나왔던 출제 포인트들은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됐죠? 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른 공시 수험생 분들에게도 이 강의를 소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